닥터빌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BS 방송에 나온 노후빌라 재건축 실패 사례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폭등 사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젊은 청년들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에게 크나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매를 포기한 분들이 생겨나고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내 집 마련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결과 최근에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재산세나 관리비 등을 현저히 적게 내는 관계로 역세권이나 초등학교 인근에 신축 빌라를 구매하는 실속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보유하기 위해서 대출이자, 관리비, 재산세를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돈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도주에 적금 들듯이 투자한다면 노후 대책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재건축될 가능성도 없는 오래된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실속 있는 신축 빌라 구매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빌라에 대한 수요는 장차 소규모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노후 빌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전혀 없는 노후 빌라에 투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또한 사업성이 높은 노후 빌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재건축 브로커들을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재건축 시장에는 브로커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공개해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후 빌라를 신축 빌라로 재건축하면서 주민들이 추가 부담금 없이 새 집으로 입주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사업성이 아주 좋은 현장이었던 곳이 사기꾼들의 농간에 휘말리면서 주민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 스토리와 위험 예방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방송에도 보도되었던 도봉구의 어느 노후 빌라 재건축 피해 사례인데요. 홍길동 씨는 서울 도봉구에 장만한 신축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계약을 하면서 30대 아들의 원룸 보증금도 빼내고 30년 동안 모아둔 쌈짓돈을 합쳐 다 털어 넣었습니다. 평생 처음 가져보는 내 집에 전 재산을 다 넣었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외아들과 함께 두 식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 자꾸 집으로 건장한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집이 아니니 나가라! 고 했습니다. 급기야 하루는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드릴을 이용해 대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을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아들은 다쳤고 홍길동 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아들을 입원시킨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살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문은 용접으로 아예 봉쇄가 되어 있었다는데요. 대문에는 출입 시 고발 조치하겠음 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홍길동 씨는 전치 6개월 진단을 받은 아들과 현재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길산 씨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다른 자매 2명과 함께 홍길동 씨가 피해를 입은 바로 그 신축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2층, 3층, 4층 나란히 오손도손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장길산 씨 자매 집에도 자꾸 용역업체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나가라! 는 실랑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졌습니다. B씨 자매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좀 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공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집 밖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는 듯 했는데 수도와 가스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불법 점유한 장길산 씨 자매들 때문에 다른 입주자들이 등기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나 장길산 씨 자매들이 끊어진 수도관과 가스관을 이었을까봐 안에는 온통 실리콘을 발라 놓았습니다. 장길산 씨 자매들은 한 달째 물도 가스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홍길동 씨, 장길산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 빌라를 계약한 40여 명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을 사고서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이들이 한 계약이 모두 불법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라에 들어설 수도 없도록 빌라 입구에는 용역회사 직원들까지 배치해 놓았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빌라는 재건축 주택으로 169세대 가운데 89세대를 일반 분양했습니다. 70제곱미터의 빌라를 3억 5천만 원대에 분양했는데요. 일부 할인 분양을 받은 40여 세대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입주를 앞두고 빌라를 둘러보러 온 사람들은 황당한 사실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약한 집에 또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는 이른바 이중 계약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일부 할인 분양을 받은 40여 세대를 불법 계약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 업무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가 애초 계약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왔고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이체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행사는 미분양분에 대해 할인 분양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최고의 자재를 이용해 집을 짓기 때문에 할인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분양대행사의 문서 위조와 불법 계약, 횡령에 당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은 시행사 대표 자신인데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고 시행사에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계약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분양대행사 측은 내가 피해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 계약을 맺을 때 분양대행사가 만든 계약서를 이용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다며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시행사가 자신들을 몰아세우려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할인 분양은 시행사 측에서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시행사 측이 자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미분양분을 할인해서라도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인을 해서 준공전 선분양을 진행한 것이고 그 대금 또한 시행사 대표 계좌로 모두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입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당시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도 하청 계약을 맺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완성된 건물로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받고 대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커녕 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라는 걸까요? 가해자는 없어지고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로고만 주장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요. 위 사태의 히스토리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소규모 종합건설은 영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주 영업자들을 채용합니다. 외주 영업자들은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받아서 건설사 회장, 부사장 등의 명함을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재건축 현장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대표들에게 별도로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이면 계약서도 써줍니다. 이를 믿은 주민 대표들은 노후빌라 주민들을 설득하러 다닙니다. 믿을 만한 시공사가 무상으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죽기 전에 새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며 주민들을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조건은 일반 분양분은 건설사에게 공사비조로 대물로 주고 주민들은 한 세대당 새 집 한 채씩 받아서 무상으로 입주하는 조건입니다. 새 집 마련에 대한 꿈에 부푼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대출을 받아서 공사비조로 건설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보통 영세 종합건설사는 면허 대여할 때 회장 내지 부사장 명함을 새겨주고 법인 사용인감도장과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통장과 인출카드를 교부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합니다. 브로커들은 이를 이용해서 도급계약서도 작성하고 입금받은 공사비도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또는 망하기 직전에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건설사 대표가 2, 3년간 열심히 사기를 치고 다닌 후 폐업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 내지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들을 섭외하면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후불로 약정합니다. 분양대행사에게는 분양 업무 외에 인테리어 공사를 분양사의 돈으로 해주면 일반 분양분을 저렴하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은 잔금을 못 받게 되고 분양대행사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는 수단으로 건설사의 승낙하에 일반 분양분을 할인해서 분양합니다. 물론 분양대금은 일반 분양분의 소유주인 건설사에게 입금하겠죠?
그런데 이 지독한 건설사는 분양 대행사에게 받은 분양 대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도 지불하지 않아 버립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할인 분양을 승낙한 바는 있지만 욕심이 생겨서 정상가로 다른 일반인들에게 또다시 분양을 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동일한 세대에 분양 대행사로부터 할인 분양을 받은 세대와 건설사로부터 정상가로 분양받은 세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건설사는 자신이 정상가로 분양한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사가 분양하여 입주한 세대를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일반 분양분의 매출을 공사비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게 변제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건설사를 폐업시켜 버립니다. 금융사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청구하겠죠. 결국 주민들도 집을 빼앗기고 일반 분양분을 분양받은 세대들도 집을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설사와 그 브로커만 배불리고 주민들과 분양받은 세대들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에서도 건설업 면허를 빌려받은 브로커가 저가의 빌라 재건축 현장 10곳을 수주한 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늘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공사에 관한 한 예방주사는 있어도 사후 치료제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는 취할 수 있어도 사고가 난 현장을 해결할 방법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기성금을 받아서 하도급 업체에게 내려주지 않고 일반 분양분을 분양하여 받은 돈도 모두 챙겨서 빼돌린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주민들과 분양받은 분들이 사실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닥터빌드는 위험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타까운 현장에 주민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지만 사후 자문은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건축 사업을 동네 업자나 브로커들의 말만 믿고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금융구조와 신탁구조, 공사 전반에 능통한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 수지를 작성하고 공사비 100%를 미리 확보하여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시공사가 어찌하지 못하도록 공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재건축 전문 사업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닥터빌드는 안심 건축 플랫폼인 동시에 노후빌라 재건축 시공을 위한 종합건설 면허와 실내 건축 면허, 개발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자신의 집을 재건축하는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것이 자명한 공사비에 현혹하여 도급을 주면 안 됩니다. 노후빌라 재건축을 생각하시는 주민분들은 적정한 공사비에 추가 부담금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닥터빌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닥터빌드는 건축 규모와 검토, 수지 분석 및 상담 전반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상은 노후빌라 재건축 전문 건설업체 닥터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